고요. 송지연 공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님 단상으로 좀 앞에 나와 주십시오. 두 분께 질문 드리고 김영관 직무대리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정원입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거 TBS 이 사실은 맞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민영화를 추진한 적 없습니다. 네,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용역사를 선정해 민영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세훈 시장의 그 관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민영화에 대한 의지, 민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했습니다. 자, 김영관 직무대리님, 지역 공영방송인 TBS가 계속해서요. TBS가 민영화 가능합니까? 현재 방송법 체제 아래서? 지금 TBS는 기본적으로 그 공익 재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재단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불가능하죠.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불가능합니다.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김병민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TBS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민영화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송지연 방금 제 답변이 됐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해 드렸는데 거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네,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민영화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나왔었고 그때 예. 김병민 부시장이 TBS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서 민영화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자, 송지연 지부장님. 지금 TBS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8월 이후에 전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7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월급 받은 거는 작년 8월입니다.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거의 저희는 빚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직원들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럼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사실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나 아니면 편의점, 카페 알바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고향집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성화 방안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BS 라디오 제작본부 이번 주부터 라디오, TV, 유튜브 동시 송출로 수요일, 금요일에 방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지금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작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 개런티로 TBS 출연진들이 TBS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퇴직자들이 돈을 받지 않고 최선의 금액으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직원들도 물론 당연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1년 이상 버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네, 돈을 안 받고 지금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TBS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것이 부르짖혔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혐의들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어준 씨가 3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서울시 의회는 시정실에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안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했고요. 저희 정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택 대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사 기능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출연자 심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신장식과 김어준 씨를 저희 영구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아오는 네.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김병민 부시장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어준 씨가 다시 돌아오겠다, I'll be back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그것이 단초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오세훈 시장이 했어요. 자, 김어준 씨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나 돌아왔습니까 현재?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죠? 김어준 자, 씨가 그런데 돌아오기 됐어요. 짧게 답하시고요. 자,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의 문을 닫아가지고 수백 명의 직원이 길거리로 나앉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다양한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촉발됐는지를 다시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은 그냥 잘라버리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 해결책을 됐고요. 찾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출연기관을 재지정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얼마나 걸릴까요? 과거에 처음 민간 출연기관으로 되는데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만약 다시 추진하게 된다면 그보다는 시간이 짧겠죠. 그러면 바로 또 그렇습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잘못됐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 그것을 되돌리려면 너무나 힘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김병민 정무부 시장도 오세훈 시장의 대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시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훈